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 혹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셨나요? 아직도 도전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국에는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자기 블로그에 사진이나 음식에 대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맛집은 직접 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맛이 없는 곳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는가, 은가, 니은가 하면입니다. 는가, 은가, 니은가 하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서로 상대적이거나 또는 앞에 있는 내용에 뒤에 있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볼까요? 1번. 발음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발음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것이 서로 다른 거죠. 발음과 문법뿐만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에 상대적인 내용이 올 때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네, 학생들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는 건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다음 예문도 봅시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듣다 보면 세상에는 다 나쁜 사람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다음 예문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가끔 자기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능력을 탓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다의 의미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는가 하면을 사용했네요.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김 과장은 능력이 있는가 하면 대인관계도 좋아서 회사에서 인기가 있어요. 이 문장은 앞에서 본 예문들과는 좀 다른데요. 는가 하면의 두 번째 의미인 앞의 내용에 뒤의 내용의 사실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김 과장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인관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으면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이렇게 는가 하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상대적인 내용을 표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를 말하거나 앞문장의 내용에 또 다른 사실을 덧붙여서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책에 있는 활용 연습을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책 239쪽을 보세요. 는가, 은가, 니은가 하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책에 있는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저는 단어 외우기가 힘든데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뭘 힘들어 해요?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뭘 힘들어 할까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힘드세요? 문법을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문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발음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나요? 중국 학생들은 어때요?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방학에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우리 지난번에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텔레비전 방송이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이걸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가 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볼까요? 커피를 마시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커피를 어떻게 드시나요? 뜨겁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차갑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커피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커피에 우유나 초콜릿을 넣어서 카페 라테나 카페 모카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문법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커피만 뜨겁거나 차갑게 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피에 우유나 초콜릿을 넣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커피를 마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쓰셨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볼까요? 회사원들은 휴가 때 보통 뭘 하지요? 모두 여행을 가요? 회사원들은 휴가 때 뭘 할까요? 모두 여행을 갈까요? 물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행을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는가 하면을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회사원들은 휴가 때 여행을 가는가 하면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상대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문법도 볼까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친구가 아마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말까지 잘 못하는 걸 보면 100%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문법은 는, 을 게 틀림없다입니다. 이 문법은 어떤 것이 분명하다, 틀리지 않다의 의미로 100% 확실한 추측을 말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는, 을 게 틀림없다 앞에는 보통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많이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걸 보면 똑똑한 아이인 게 틀림없어요. 아이가 많이 놀면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보통 많이 놀면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한데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분명히 100% 머리가 좋은 아이, 똑똑한 아이겠죠? 그런 의미로 똑똑한 아이인 게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인 게 틀림없다를 사용했네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이건 거짓 정보인 게 틀림없어요. 아마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진짜 정보라고 이야기했지만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준 정보가 100% 진짜가 아니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이건 거짓 정보인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정보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인 게 틀림없다가 붙었네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표정이 어두운 걸 보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기쁠 때 표정이 어두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통 문제가 있을 때 표정은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표정을 보고 아마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추측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뒤에 는 게 틀림없다가 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도 볼까요?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거나 혹시 사고가 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니은 게 틀림없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을 살펴볼까요? 그 책이 나온 지 200년 이상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걸 보면 명작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책이 나온 지 20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군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아주 오랫동안 읽히고 있기 때문에 100% 아주 훌륭한 작품, 명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 이것을 근거로 분명히 명작인 게 틀림없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는, 은, 을게 틀림없다는 어떤 상황을 근거로 확실히 100% 그렇다는 것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동사에는 는 게 틀림없다. 동사의 과거와 형용사에는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은, 니은 게 틀림없다. 또 미래에는 을, 리을 게 틀림없다. 명사에는 인 게 틀림없다를 사용합니다. 보통 앞에는 그 추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는, 은 걸 보면 또는 는, 은 걸 보니까 뒤에 는, 은, 을게 틀림없다의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그럼 책에 있는 활용 연습을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학생과 그 학생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네요. 선생님이 안 계신 걸 보면 수업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을까요? 네, 4급에서는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신문 발표를 해요. 아마 저 여학생이 오늘 발표를 맡은 학생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추측을 하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저 학생이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걸 보니 신문 기사 발표 준비를 하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도 살펴볼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측하셨나요? 네, 머리가 노란색인 걸 보면 두 학생은 아시아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지요? 네, 머리가 노란 여학생과 남학생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 두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볼까요? 이 학생은 왕웨이 씨인데요.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네요. 벌써 9시인데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학교에 100% 지각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9시인데 왕웨이 씨가 아직 학교에 안 온 걸 보니 학교에 늦게 올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왕웨이 씨가 오지 않았고 미래의 것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올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리을 게 틀림없다로 연결해야겠죠. 자, 그럼 왕웨이 씨 옆에 있는 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잠을 자고 있네요. 학교에 오자마자 잠을 자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학교에 가자마자 잠을 자세요? 맞아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거나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나 아무튼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때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학교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보니 어제 늦게까지 논 게 틀림없어요.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게 틀림없어요.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다음 학생도 볼까요? 다음 학생은 김밥을 먹고 있네요.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아침을 안 먹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아침을 먹고 학교에 왔으면 김밥을 먹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교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아침을 먹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게 틀림없다를 사용했네요. 오늘도 두 개의 문법을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대화에 이 문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